65세 이상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사라지고 연금 지급 연령 올라간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평생 꿈꿨던 노후인데. 세금은 그렇게 걷어가면서 돌려줄 때는 아끼네. 최근 정부가 법적으로 규정된 노인의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미 은퇴를 계획하고 있던 50대에서 60대 분들께는 갑작스러운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논의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불가피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2008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494만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024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렇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복지 예산에 대한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복지 관련 의무지출 예산만 해도 183조 6천억 원인데 불과 1년 만에 12조 원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앞으로도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대로 두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기초연금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현재 65세 이상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이 연령 조정 없이 계속 유지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점점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복지 체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인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65세면 충분히 노인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 연령대에서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주관적 노인 연령은 평균 71세라고 합니다. 즉, 사회적으로도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년제도, 경로우대 혜택 등 여러 제도의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65세를 기준으로 은퇴하고 기초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을 시작하고 계신데 이 기준이 70세로 조정된다면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경로우대 혜택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5세가 되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혜택을 받으려면 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년 연장과 정년 후 재고용 같은 계속 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60세에 은퇴하지 않고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민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많은 직원들이 계속 일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개편해 고령층도 부담 없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논의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노인 연령 조정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도 정부가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시 여론의 반대가 워낙 거세서 결국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지만 국민들은 자신이 받을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했죠. 이번에도 법을 개정하려면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연령 조정이 꼭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직 연령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남성은 60세, 여성은 직종에 따라 50세에서 55세인데 이를 각각 63세, 55세에서 58세로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해외 사례를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과 복지,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진다면 이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익히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도 늘어나고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경제활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유지되어야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함께 대비해 나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